안녕하세요, 노 대표입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차 판례 몇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온열에도 안 걸리는 감기에 걸려가지고 지금 목 컨디션이 조금 좋지 않고 얼굴도 좀 많이 부었는데 참고하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가보시죠. 경매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상가 경매에서 최우선을 변제받을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15년 12월 1일에 성수동, 아주 핫한 지금 성수동에 상가 건물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5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사업자 등록도 신청하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순위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일이 2013년 1월 5일입니다. 그래서 2017년 7월 15일에 경매를 실행했습니다. 그러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게 이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는 담보물권 설정일 기준입니다. 그 점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 담보물권 설정일이 무슨 말이냐면 이 근저당권 설정됐을 때가 2013년 1월 5일이잖아요. 이때 당시에 소액 임차인의 범주 안에 들어가야지만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13년 1월 당시에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금액은 어떻게 되냐면 서울시 기준 환산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시 1,500만 원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보증금 1천만 원과 월차임 50만 원은 과연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도 제가 환산보증금 계산하는 방식을 알려드렸는데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입니다. 그럼 여기서 월차임이 50이니까 곱하기 먼저 해야겠죠? 50 곱하기 100은 5천만 원이고요. 플러스 보증금 1,000만 원 하면 6천만 원입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2013년 12월 1일까지는 보증금 5천만 원에 1,5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환산보증금이 6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 소액 임차인의 기준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현재 2019년에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금액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담보 물건 기준일에 따라서 소액 임차인의 기준을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만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경매의 환가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두 번째는 외국인도 상가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을까요? 하는 건데 일단 여러분들 외국인도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외국인들은 임대차 계약을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외국인들도 외국인이 신분만 확인할 수 있다면은 누구나 임대차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매매 계약도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전세권 설정도 가능할까요? 자, 일단 예를 들어보면 상가 건물을 임대차하고 있는 중국인 사업가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계약을 하면서 전세권 설정을 하고 싶은 거죠. 답변을 말씀드리면은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하고 출입국 관리소에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받음으로써 전세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전세권 설정 등기 절차는 내국인하고 동일하고요. 다만 외국인은 주민등록 초본이 발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를 출입국 관리사무소나 관할 관청 민원 여건과에서 발급받아 첨부하시면 됩니다. 외국인도 상가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 신축 상가 건물에 임차인이 불법 중축을 하면 누구 책임인가요? 하는 문제인데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3개월 전에 사용 승인을 받아서 상가 임대를 놓은 임대인이 있어요. 상가 한 칸을 이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한 겁니다. 근데 임차인이 카페를 하고 싶어 해서 내부에 외부에 화장실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에 또 화장실을 만든 거죠. 임대인이 허락을 했고 문제가 발생하면 철거나 법적 책임은 임차인이 지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행 강제금이 나오거나 철거 명령이 떨어진다면 임대인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까요? 자, 임대차 계약할 때 임차인이 계약 체결 당시 아무 말도 없다가 입점한 후에 일방적으로 위반 건축물을 설치했으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당연히 임차인 책임입니다. 만약 철거 요구를 거절하면 계약 해지 사유도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임대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허락을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 위반 건축물이 문제가 돼도
임대인은 이것을 가지고 계약 해지 사유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도 없고요. 물론 임차인은 약정한 대로 임차인이 설치한 위법 건축물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청에서 이행 강제금이나 철거 명령이나 과태료 등이 나온다면 임차인은 위법 건축물을 철거도 해야 되고 과태료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임차인하고 이게 구두로만 약속을 한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계약 당시에 계약서에 서면으로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차 판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알아봤고요. 또 경매,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금액, 담보 물건 설정 기준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이 부분은 꼭 알고 가셔야 되고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오늘 목 컨디션도 좀 안 좋고 얼굴도 좀 많이 부어 있는데 지금이 이른 시간이에요. 새벽 6시 30분인데 아직 얼굴 붓기가 빠지질 않았습니다. 하여튼 좋은 컨디션으로 영상을 촬영 못해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그 영상의 내용은 굉장히 고퀄리티라는 거. 자, 여러분 노대표 TV 많이 쫓아와 주시고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노대표 TV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